저는 올해 62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저희는 그럭저럭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큰딸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 준호는 성격이 온순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제가 늘 걱정이었는데, 준호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 게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그때 처음 수진 씨를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단정하게 하고 온 29살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목소리도 차분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영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 왠지 모르게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큰딸이 동생 결혼에 대해 걱정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수진 씨가 말하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아버지가 공무원,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어요. 나름 반듯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미영이는 계속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런 미영이를 달랬습니다. 얘야, 첫 만남에서 떨려서 그런 것 아니겠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미영이의 의심은 결혼식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수진 씨 측 하객들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회사 사람들도 몇 명 안 오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애들이 저렇게 인맥이 좁을 리가 없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후 수진 씨는 우리 집에 들어왔고, 수진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수진 씨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질문을 받으면 간단히 대답만 했어요. 수진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니? 그냥 일반적인 사무 업무요. 동료들하고는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영이는 그런 모습을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엄마, 저 여자 절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저렇게 말이 없을 리가 없어요. 미영이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수진 씨가 가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 삼았고, 옷 스타일도 너무 단조롭다고 했어요. 심지어 수진 씨가 요리한 음식 맛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미영이가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착하고 조용한데 왜 자꾸 트집을 잡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저런 타입의 여자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포장된 느낌이에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수진 씨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진 씨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입덧이 심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제게 안부 인사도 꾸준히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런 모습도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엄마, 저렇게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미영이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수진 씨가 육아를 너무 잘한다고, 신생아 돌보는 게 너무 능숙하다고 의심했어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잘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자꾸 트집을 잡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어요. 엄마, 저 여자 절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미영이의 말이 그냥 질투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그런 것 아닐까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미영이의 직감이 어떤 면에서는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르게 수진 씨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미영이의 끊임없는 의심을 듣다 보니 정말 우리 며느리에게 뭔가 숨겨진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추석 때 일어났어요. 수진 씨가 들고 온 핸드백을 보고 미영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꽤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거든요. 어머, 그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수진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미영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데? 회사 동료가 해외 출장 갔을 때 사다 줬어요. 회사 동료가 이런 비싼 가방을 선물로 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고 미영이는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수진 씨, 정확히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그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항상 대충 넘어가잖아. 그냥 작은 회사예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 그렇게 비싼 가방을 가질 수 있나? 저는 그때 미영이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자기 직업에 대해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일찍 집에 갔어요. 준호가 누나가 너무 했다며 항의했지만 미영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정신 차려. 자기 아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했니? 수진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야. 그리고 직장 이야기 왜 꼭 해야 해? 정말 답답하네. 요즘 시대에 자기 일에 대해 그렇게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캥기는 게 있으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미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수진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믿기도 했어요. 그 후로 미영이의 의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수진 씨가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하면서 무슨 교육을 논하냐며 핀잔을 줬어요. 언니, 요즘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경제적 여유를 생각하고 애를 가지지 그랬어? 사무직 월급으로 애 키우기 힘들다고 투정하면 누가 도와줄 것 같아? 그때 수진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아무리 뭘 해도 조용히 웃고 넘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무 하는 것 아니니? 제가 말렸지만 미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낳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수진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일찍 집에 갔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화를 냈어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엄마, 저 여자 진짜 이상해요. 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절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저도 수진 씨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정말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 맞나? 왜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까? 어느 날은 수진 씨가 전화 받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훨씬 당당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 건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평소 조용한 며느리와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는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죠? 저 여자 절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 씨가 갑자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준호가 회사 일로 출장 갔다고 했는데 미영이는 무슨 작은 회사 사무직이 그렇게 긴 출장을 가냐. 딴짓하러 가는 거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출장에서 돌아온 수진 씨의 모습이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투도 조금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니? 부산 쪽에 일 때문에 갔다 왔어요. 무슨 일로? 회사 업무요.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더라고요. 그런 수진 씨를 보면서 저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미영이는 그런 제 변화를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알아봐야 해요. 저 여자가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그때까지도 저는 미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미영이가 회사 접대가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에 가도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직접 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30분 후에 미영이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영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수진 씨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엄마, 저 여자 완전 대박이에요. 미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접대로 시내 유명한 호텔 라운지에 갔는데 거기서 수진 씨를 봤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진 씨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진 씨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수진 씨가 이번 프로젝트는 최소 50억 규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0억이에요, 엄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5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수진 씨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미영이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작은 회사 사무직이라고 했던 수진 씨가 사실은 회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엄마, 저는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진짜 수진 씨가 맞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는 밤새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해요. 수진 씨의 본명으로 검색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엄마, 수진 씨가 IT 회사 CEO예요. 그것도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라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예요. 미영이가 보여준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는 수진 씨의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김수진 대표이사,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연구원, 5년 근무 후 창업, 현재 연매출 100억 규모 IT 솔루션 회사 운영. 저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카이스트, 삼성전자, 연매출 100억.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 얘기인가? 엄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미영이가 보여준 또 다른 기사에는 수진 씨가 작년에 중소기업청 장관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회공헌 우수기업 대표라는 타이틀로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저희가 뭘 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라고 생각했다니. 저는 그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수진 씨와 지금 알게 된 수진 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야, 수진 씨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엄마. 보통 사람이라면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미영이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수진 씨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동안 수진 씨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특히 애 교육비 걱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가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낳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죠. 엄마, 연매출 100억 회사 사장한테 능력 없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수진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웃으며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대인배의 여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이가 무슨 작은 회사 사무직이 이런 비싼 가방을 가지냐고 했을 때도 수진 씨는 선물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 가방은 수진 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 수진 씨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진작 다 말했을 텐데. 그러게, 왜 그랬을까?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저렇게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그동안 제가 수진 씨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미영이와 함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까 부끄러웠어요. 무엇보다 수진 씨가 왜 진실을 숨겼는지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굳이 자신을 평범한 사무직이라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밤새 생각해봤는데 수진 씨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뭘? 자기를 무시하는 시누이한테 굳이 변명하거나 자랑하지 않은 거요. 그게 진짜 품격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수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진 씨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난 다음 며칠 동안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미영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수진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준호가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미영이와의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누나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 이후로 가족 모임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진 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수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얼굴이 정말 심각했어요. 얘야, 그래야지. 엄마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엄마, 그런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미영이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수진 씨에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 씨,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꼭 할 말이 있어. 수진 씨는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 답장을 보고 미영이는 역시 수진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만남 당일 미영이는 정말 긴장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엄마, 제가 혼자 가서 제대로 사과드려야 해요 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수진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언니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가족분들께 제대로 소개를 안 드려서 미안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그때 정말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수진 씨가 말하는데 처음에는 가족분들께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준호 오빠가 수진아, 우리 가족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사실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게 미안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수진 씨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엄마, 그리고 수진 씨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그동안 제가 의심하는 거 다 알고 있었대요. 뭐라고? 언니가 저를 의심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그 순간 정말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신은 계속 의심만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수진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니, 저는 그냥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가족으로서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수진 씨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이는 수진 씨를 존경하게 됐고 저도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며칠 후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수진 씨가 자신의 일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라니 수진아, 연매출 100억이면 작은 회사가 아니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 씨가 웃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아,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니? 사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는데 준호 오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일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부담스럽다니. 네. 저는 그냥 이 가족의 며느리로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었어요.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수진 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미영이가 오히려 수진 씨에게 조언을 구해요. 수진 씨, 나도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 씨가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 씨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언니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어요.
수진 씨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미영이도 수진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미영이가 저에게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수진 씨를 보면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뭔지 알았어요.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저는 그냥 직장 다니는 것도 자랑스러워했는데 수진 씨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겸손하게 지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 저도 수진 씨처럼 되고 싶어요. 능력도 있으면서 겸손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저는 그런 미영이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좋은 본보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 씨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가 더 어색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끔 회사 일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당당하고 멋있어요. 얼마 전에 손자가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수진 씨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며느리를 두게 된 게 정말 행복해요. 그 후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수진 씨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미영이도 수진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가끔 수진 씨가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조용히 해서 오해를 사게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아니야, 수진아.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야 라고 답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며느리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조용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